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나요? 명품에는 불황이 없다. 사실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요. 요즘 시장 상황이 많이 좋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물들은 꾸준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거래가 꾸준히 된다는 것은 그만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혹시 어떤 부동산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오늘 6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려볼 텐데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역세권으로 추후 역세권 프리미엄이 있는 지역입니다. 역세권의 기준은 뭐 300m냐 500m냐 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가깝다는 것은 분명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직원 채용도 용이하고 식당, 은행, 병원 등의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시지가 상승률만 봐도 비역세권에 비해 역세권들이 지가 상승률이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서울 수도권의 경우 지하철만 타면 못 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지하철 교통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강남이 인기 있는 이유는 대부분의 동이 역세권이기 때문이죠. 지도를 한번 펼쳐놓고 보시면 바둑판 모양으로 촘촘히 역이 없는 곳이 없는데요. 역과의 간격이 짧게는 500m, 길게는 1km까지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다 보니 사실 모두 역세권으로 봐야 합니다. 이런 지역들은 수요가 탄탄하니 거래도 꾸준하고 그만큼 가격 상승도 일어나겠죠.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도 가격 방어가 잘 되는 편입니다. 두 번째, 매매가 대비 공시지가 그리고 감정가가 높아서 대출이 많이 나오는 부동산인데요. 요즘은 대출금리가 높은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높은 레버리지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자기 자본이 그만큼 적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 같은 물건을 더 적은 돈으로 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인 거죠. 또한 공시지가 감정가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매매가가 저렴하게 나왔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지가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비례해서 세금이 좀 많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세 번째, 꼭 대로변이 아니라도 이면 코너에 있어서 가시성이 우수한 건물인데요. 대로변 물론 좋지만 일단 비싸죠. 그리고 강남 대로변의 경우 기업 홍보 목적의 안테나 매장이 많고 흘러가는 상권도 많이 있습니다. 흘러간다는 것은 유동인구는 많지만 소비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래서 모 유명한 기업에서는 유동인구보다는 체류 시간을 더 따진다고 합니다. 공원, 버스 정거장, 횡단보도 등에 머물러 있으면서 소비가 꾸준히 일어나는 상권 말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봤을 때 상권이 좋다는 것은 오히려 대로변 이면에 자리 잡은 먹자 상권이 더욱 좋을 수 있습니다. 강남은 예외긴 하지만 보통 먹자 상권은 걷는 속도가 느린 오히려 꼬불꼬불 골목 상권에 형성되고 소비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결국 소비가 많이 이루어져야 장사도 잘 되고 장사가 잘 돼야 상권이 안정적이 되고 안정적인 상권에서는 임대료 인상이 가능합니다. 임대료 인상은 곧 건물 가치 상승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네 번째, 매매가 대비 임대 수익률이 높게 나오는 건물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아실 텐데요. 이 임대 수익률이 높게 나온다? 이 말의 동의어는 매매 가격이 저렴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상권이 좋고 건물 컨디션이 좋고 우량 임차인으로 인해 시세보다 임대료를 높게 받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 보통 건물주들이 제 가격에 팔지 않죠. 프리미엄을 얹어서 비싸게 내놓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은 또 낮아집니다. 이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 가격과 반비례하기 때문인데요. 수익률 공식인 연임대료 나누기 매매가 곱하기 100으로 매매 가격이 분모 위치에 있어 분모인 매매 가격이 커질수록 수익률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우량 임차인이 입점에 있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한 건물인데요. 대부분 건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본업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편한 건물을 선호합니다. 그 중에서도 메디컬, 은행, 학원, 대형 프랜차이즈 등 장기 입점한 건물들은 인기가 많죠. 왜냐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자주 바뀌면 중개 보수도 나가야 되고 시설 관리비 이렇게 중간중간 나가는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또 신경 쓸 것들이 많아집니다. 때문에 수익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일단 머리가 아픕니다. 이 우량 임차인은 건물 홍보 효과도 매우 좋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메가박스, CGV 등의 영화관, 그리고 별다방이라고 하는 스타벅스 임차인인데요. 사람을 모으는 집객 효과도 있고,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 곧 돈이 모인다는 의미겠죠. 여섯 번째, 인근 개발 호재로 인해 향후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건물인데요. 보통 한 3단계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TX를 예로 들었을 때 1단계 개발 계획 발표, 2단계 착공, 3단계 준공 후 개통인데요. 이렇게 3번의 단계에서 보통 집가 상승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GTX가 개통되면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거리라고 하면 물리적 거리가 아닌 시간적 거리인데요. 이렇게 거리가 단축되면 직장과의 출퇴근도 용이해지고, 또 관공서, 병원, 백화점, 쇼핑몰 등의 인프라도 가깝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즘 거래되는 부동산, 건물의 6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동산 매매를 계획 중이시라면 잘 참고하셔서 실패 없는 부동산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